일본 경제 하면 보통 잃어버린 수십 년 이게 딱 떠오르시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완전 딴판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폭등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올해 일본 니케이 지수가 무려 26%나 뛰었어요. 17% 오른 미국 S&P 500 그냥 가뿐하게 제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엔화가 싸져서, 즉 엔저 효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경제에 진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죠.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잠자던 거인이 진짜로 깨어나는 신호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일본이 아주 강력한 리플레이션 사이클에 들어섰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커면서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같이 오르는 아주 건강한 선순환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죠. 일본이 진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상승 사이클, 이게 지금 일본 경제를 뛰게 하는 심장인 셈이에요. 기업이 성장해서 근로자 월급이 오르고 그럼 다시 소비랑 물가가 올라서 기업이 또 성장하는 완벽한 선순환이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냐면요. 일본은행이 글쎄 30년 만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걸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가 튼튼해졌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경제가 스스로 살아나는 분위기에 새로운 정부가 아주 강력한 부스터를 달아주고 있어요. 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공격적인 경제 전략인데 과연 어떤 카드들을 꺼내 들었을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략적인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만 푸는 게 아니에요. 감세나 재정 지출은 물론이고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걸 보세요. 이건 국가의 미래 방향 자체를 새로 설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와 안보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시도인 거죠. 이 정책의 진짜 알맹이는 뭐냐면요. 바로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글로벌 공급망이 엄청 불안정하잖아요. 이 속에서 반도체나 조선업 같은 핵심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일본의 기술 패권을 되찾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를 다뤄보죠. 바로 일본의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문제죠. 아니,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숫자, GDP의 200%가 넘는 국가 부채. 이건 뭐 전 세계 톱클래스 수준이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당장 경제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엄청난 빚더미 위에서 어떻게 호황이라는 꽃이 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이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나 올랐잖아요? 이건 일본 정부가 돈 빌리는 비용, 즉 이자가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번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해법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빚 갚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경제 파해 자체를 훨씬 더 크게 키워서 빚이라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발상이 대단하죠? 바로 분모유고라는 경제 개념.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돈을 버는 속도, 다시 말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전체적인 빚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원리예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국가 부채, 즉 분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제 규모인 분모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전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 월급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오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지난 4년간 연평균 3.1%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을 했거든요. 덕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12%에서 200%로 실제로 줄었습니다. 빚의 액수 자체는 늘었을지 몰라도 경제라는 몸 전체의 근육이 훨씬 더 커져서 이 정도 빚은 껐더니 감당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상황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매튜스 같은 전문가도 그렇게 말하는데 일본 국채는 평균 만기가 9년이 넘을 정도로 아주 길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그 충격이 아주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핵심은 뭘까요? 일본의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점입니다. 이제 일본은 그냥 잃어버린 30년의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안전자선,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왜 일본을 주목하는지 미국과 한번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 문제나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리플레이션, 즉 성장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대한 자본의 회전, 즉 자본의 대이동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투자자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 국채 같은 해외 자산에 묻어뒀던 어마어마한 돈이 있거든요. 이제 자국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그 돈을 팔아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내부에서 자금이 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일본 시장은 정말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본의 부활이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는 수준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 중심의 글로벌 자본 흐름이 이제 새롭게 자신감을 얻은 아시아로 이동하는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